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 실업 천만, 현황 정리, 과거 주가 동향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현황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그리고 과거에 실업률이 높았을 때 주가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US Weekly Initial Jobless Claims라고 해서 미국의 매주 실업 신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는 1000이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0년) 이렇게 올라왔고요. 2020년에도 실업 신청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갑자기 지금 600만을 넘었는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과연 이게 무슨 숫자인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예요. 지난주라고 하면은 이게 3월 넷째 주를 얘기하는 건데요. 2주 만에 실업자가 지금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업 대란으로 끼니 걱정까지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푸드뱅크 이용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푸드뱅크가 노약자나 아니면 빈곤층을 위한 그런 음식들인데, 요즘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푸드뱅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급증함을 알 수 있고요. 사실 3월 첫째 주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줄고 있었는데, 둘째 주에 조금 늘어서 28만 명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주에 328만 건 실업수당 청구건이 있었는데, 이게 왜 세 번째 주인 걸 알 수 있냐면은 3월 26일이 네 번째 주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에 세 번째 주에 해당하는 이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가 이제 4월 초에 나왔는데, 네 번째 주가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660만 이렇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주에 갑자기 21만, 28만에서 갑자기 300만으로 뛰어오르고, 그 다음 주인 지난주에 600만까지 이렇게 뛰어오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리세션 때만 해도 뭐 이게 조금 숫자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66만 정도 되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엄청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급여 상황이 지금 70만 정도 3월 달에 떨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non-farm payrol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농업자가 받는 급여가 한 달 사이에 70만이나 이렇게 떨어졌고, 실업률은 4.4%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여가 떨어진 거는 2010년 9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지 그 급여가 떨어진 게 아니라 받는 돈이 떨어지는 거 포함해서 원래 받던 돈을 못 받는 경우까지 합쳐서 지금 3월 달에 70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급여가 삭감되는 그런 일이에요. 사실 이게 보시면은 3분의 2 정도가 병원 관련 종사자나 아니면은 술집이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타격을 크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 기사들은 CNN과 CNBC에서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리세션 기간이라고 하는데, 점점 더 이제 네거티브로 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2009년도에 마이너스 80만까지 찍고 어떤 지점으로부터 서서히 급여 상황이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고요. 뭐 2010년,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플러스가 됐다가 갑자기 2월까지만 해도 20만 정도의 플러스였는데, 3월 달에 갑자기 70만 개의 잡에 대해서 페이를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페이가 삭감되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다우 지수를 잠깐 보시면요. 2020년 1월 달에 28,000보다 조금 높다가 2월 달에는 25,000보다 조금 높았고, 3월 달에는 22,000 언저리였고, 4월 달에는 21,000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만 보면은 뭐 떨어지는 그 낙폭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3월 달도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3월 23일에 다우지수 기준으로 18,500까지 떨어졌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 조금 시작되나 싶더니 이제 조금씩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까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는 뭐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더 오를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이런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실업률이 높았을
때를 보면서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인데요. 이때 뭐 서프라임 몰기지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점점 실업자가 올라가다가 2009년 10월 달에 여기 16밀리언이니까 1600만 명. 네, 여기까지 이때는 실업자가 1600만 명까지 나왔던 시기이고요. 요때 이제 피크를 찍고 점점 실업자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가 2009년 10월인데 옆에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서프라임 몰기지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점점 더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닥을 찍고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있다가 여기까지 딱 여기인데요. 보시면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때 실업률이 피크를 찍었을 2009년 10월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2000년대 초인데요. 2000년대 초에도 실업률이 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03년 6월인데요. 2003년 6월에 실업률이 이 당시에 되게 최고였던 6.4%까지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6.4%를 찍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실업률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가 2003년 6월인데요. 2003년 6월의 다우 지수를 보시면은 이때도 계속해서 뭐 닷컴 버블과 뭐 9.11, 뭐 이라크 전쟁 등등 2000년대 초에도 되게 뭐가 많았는데 2001년, 2002년을 보면은 쭉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바닥을 찍고 오르나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르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 이제 실업률의 최고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009년과 같이 이때를 기준으로 점점 더 우상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과거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 후 몇 개월 뒤 실업률이 정점이 되었다. 자, 이 말은 방금도 보셨지만 실업률이 정점일 때가 이 바닥의 상태는 아니고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어느 시점에 실업률이 정점을 찍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해도 단기간 실업률이 나빠질 수 있는 거를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면은 반등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2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하나만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많고 흐름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를 봤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2월까지는 그래도 뭐 조금 1월에 비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2월에 비해 3월에 엄청나게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건만 봐도 갑자기 300만이 되고 한 주에 600만이 뛰고 이렇게 된 걸로 봤을 때 과거와는 좀 움직임이 다름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데이터를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국면일 수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는 모릅니다. 사실 뭐 비관론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앞으로 지금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당장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제 생각에는 역시 길게 보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매수를 잠깐 쉬고 관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조금 더 현금의 비중을 늘려서 나중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게 손절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뭐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사실 매도를 할 거였으면 당장에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투자 스타일상 이렇게 적립적으로 모아가지 매도한다고 뭐 저의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뭐 매도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도를 잘 하지 않고 매도를 하더라도 뭐 리밸런싱 목적으로 매도했던 금액이 다른 주식을 사는 데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면은 공격적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뇌피셜적인 부분도 있고 과거의 사례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자 여기 올라가는 종알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식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우리가 바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무릎 정도에서 사고, 그리고 우리가 최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어깨 정도에서 팔면은 개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올라가는 종아리라고 적은 거는 방금 상황에서 봤겠지만 실업률만 놓고 보면은 바닥은 분명히 아니에요. 바닥은 아니고 실업률 정점을 찍기 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때부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이때부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바닥은 아니더라도, 하지만 내려가는 무릎도 아니고 내려가는 종아리도 아니고, 이때 되면은 올라가는 종아리, 올라가는 무릎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 분석도 하고 다른 리서치도 하지만 실업률도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